자, 국민의힘이 배경에 나와 있는데 이러다 쪼개지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뭐 분당 신당 얘기일까요? 일단요. 최근에 어떤 문건이 있었는데 그 문건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께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내용부터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찌라시 수준이고요. 예. 근데 예. 매번 이제 여의도에는 그런 문건들이 좀 돌아다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대충 보면 알겠지만 네. 저는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그런 찌라시 문건은 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뭐 생각이 듭니까? 그럴싸한 내용도 있고 아. 황당무계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예. 보니. 자, 뭔가 뭐 터무니없다, 가짜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갖고 그러는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안팎에 무슨 이런 명단, 어떤 문건이죠. 문건에 이제 명단이 적혀 있는데 이게 돌았대요. 이름은 공천 부적격자 명단입니다. 그럼 누가 들었나 보니까 뭐 적혀 있답니다. 친유승민, 친이준석, 친오세훈. 이게. 짐작되시죠? 이게 무슨 분위기인 건지. 현역 의원도 있고요. 전직 원외 당협위원장 등등등. 그리고 뭐 충성도 부족. 뭐 이렇게 해서 뭐 분류가 되기도 했대요. 충성도. 근데 이제 반응은 이런 조악한 찌라시. 문건도 아니다. 그리고 공천 시즌 되면 클리셰처럼 나오는 거. 늘 이렇게 쏟아지는 거 클리셰인데 때면 되면 나오는 거다. 뭐 이런 반응하고 아까 이태규 의원도 이거 그럴듯한 가짜다. 이거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되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민현주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 보셨어요? 이 문건 혹시? 네, 어떻게 해서 봤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거기 없으신가요? 저 없던데요. 아, 빠지셨군요. 그러면 일단 근데 통상요 총선 때 되면 무슨 명단 뭐 돌아요 공천관리 명단 넣는데 지금은 빨라도 너무 빨리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조금 빠른 편이 있죠. 그러면 네. 이게 무슨 분위기인 겁니까? 그럼 도대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마 이번 내년 총선이 예. 워낙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게는 중요한 총선 선거예요. 예. 그걸 앞두고 또 공천 정쟁도 이제 가열이 이 열기가 좀 일찍 온 것 그 같습니다. 벌써부터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아마 이런 명단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여의도에 있는 많은 이제 정치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요. 고관여층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식사하고 뭐 차 마시면서 들은 이야기들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버전이 아마 돌 거예요. 아마 내년 3월까지요. 그럼 그 버전 중에 하나가 지금 새 나온 겁니까? 그러면? 미리 나온 것 같아요. 미리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봤는데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오. 굉장히 당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평판이 좋은 분도 뭐 들어있는 분도 계시고. 아 그럼 이분은 여기 왜 들어갔지 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당에서도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제 이게 지역구 각 지역구 여론으로 퍼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10월, 11월에 당무감사가 있어요. 예. 당협별로 당무감사가 있는데 이럴 때 지역 여론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몇몇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부터 수없이 많은 명단들이 돌고 앞으로. 네, 계속 이것이 여러 가지 조합으로 돌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저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명단이 돌면은 요즘에요. 워낙 이런 명단이 한번 나오면 이게 유통 속도가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몇 분 안 걸립니다. 이거 유통되는데 정치권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꾸 이런 게 돌는데 공통적으로 누가 들어가 있으면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얘기에서 일단 이거 말도 안 되는 찌라시다. 이게 무슨 문건이냐. 문건조차도 안 된다. 뭐 이런 반응이 일단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무슨 신당? 이런 얘기를 여권에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는 또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그 신빙성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그 아주 유의미한 신당 창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신당을 창당할 수는 있지만 예. 그것이 국민 속의 중심 정당으로 자리 잡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식 사고방식으로 신당을 고민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하고 잘 안 맞을 수 있다. 유석 대변인께서 이것을 설명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안 된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신당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또 반응은 무슨 신당이냐, 현실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신당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가능하지가 않죠. 오. 이 여당이 어떻게 정부 여당이 신당을 만듭니까? 물론 그런 예가 있었죠. 과거에 20년 전에 예. 열린우리당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가 결국은 대통령을 위한다는 이로 나온 당이 있었잖아요, 예.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오.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100년 정당을 표방했다가 몇 년 안 돼서 없어졌는데 뭐 꼭 그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당이 분열해서 신당을 만들고 대통령 위주로 간다는 이 발상은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정치적 성숙도, 우리나라 정도의 이 규모 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끼워 맞힌 그런 어떤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 신당설을 제기하신 심평 변호사, 오늘 사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반응이 있었어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뭐 황당무계한 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은 윤 대통령과 뭘 내 얘기 나눈 바가 없다 지금. 이런 반응 굉장히 사실은 완강하게 지금 뭔가를 부인하고 아니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밑바탕에 보면요. 윤희석 대변인 이것도 좀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 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까, 그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럼 대통령 쪽 세력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신당을 만든다는 그렇죠. 게. 빠져나오는 게 되죠. 그게 훨씬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부자연스럽죠. 빠져나오냐? 여기가 집권 세력인데. 그렇죠. 아, 예, 숫자로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또 그러네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합당한 어떤 구조가 있어야 제가 무슨 답변을 하겠는데 예. 좀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석 대변인의 말씀의 골자를 한마디로 말씀은 이 신당설은 뭐가 개통이 없다 도대체 이건 도대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정기랑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당, 윤 대통령의 신당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실성 없다. 아, 없다. 예.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오늘부로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자격을 상실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황당무계하다. 사실은 완전히 자격을 박탈을 해버렸는데. 이제는 그만 좀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뭐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왜 현실성이 없다고 보느냐. 첫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5% 내외입니다. 예. 45%도 아닌 35%입니다. 오. 35% 대통령을 내세워서 신당 창당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예.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 중심이 되는 신당, 결국은 여권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오. 그럼 여권 분열은 결국은 서로가 망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주도하기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예.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 아직도 자신감을 잃지 않은 것 같아요. 오. 얼마 전 7월 달인가요? 청년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서 내년 총선을 전망하면서 170석은 자신 있다. 170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직까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심평 변호사가 제기하는 신당 창당설은 예. 근거가 없어 보이고 예. 현실성도 대단히 낮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예. 또 그럴싸해 보이느냐? 저는 집권 세력의 위기감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위기감이 있다. 지금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말씀을 살짝 곁들였는데, 일단 윤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 요거는 일단 우리 패널분들 반응이 별로예요. 뭐 이게 무슨 현실성이 있다고 지금 약간 이러면서 요건 일단 접어두고요. 이런 가운데 자신 아까 국민의힘에서 이건 찌라시에 불과하고 문건도 아니다 했던 그 명단 있잖아요. 문건 거기에 표현 중에 친 이준석계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본인과 관련해서. 공천 얘기도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유승민 사례를 보시면요. 예. 끝까지 안 주고 장난칩니다. 그런 식으로 장난칠 낌새가 명확하면요. 예. 저는 뭐든 할 수 있다. 조금 다른 게 총선 출마가 목적이 아니라 당선이 목적입니다. 아, 신당, 탈당, 창당, 무소속은 거의 똑같은 거라 가지고 그거 뭐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과거 어떤 사례처럼 자기가 공천에 배제된다면 내가 신당, 탈당, 뭐 창당, 무소속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거 배수진일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내놨는데, 일단 여기 설주환 변호사하고 윤석 대변인 제가 OX 작은 팻말 하나씩 드렸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내년
내년 총선 4월 총선이죠.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총선 공천을 준다. 준다면 O, 안 줄 것 같다. X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인데요. 공천을 준다네요. 그러면은 일단 설주환 변호사. 일단 뭐 이준석 대표에게 일단 들고 계세요. 그럴까요? 들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준석 예. 대표에게 안 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안 주면 이제 편집 풍파가 일어납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누군가 표현을 하면 한국말 하는 사람 중에 넘버원이라고도 누군가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화근이에요. 국민의힘에게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방금 전에 내가 무소속 뭐 신당 창당 이거 불사한다가 벌써 그런 걸 깔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예.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과거의 유승민 전 의원처럼 끝까지 이렇게 줄 듯 말 듯 하다가 뭐 안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예. 자기는 그걸 기다리지 않겠다. 어찌 보면 저는 그러면 나갈 수도 있다 저는 얘기를 해요. 무소속 옛날처럼 나를 또 그렇게 갖고 하다가 나는 바로 나간다. 그럼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그 어쩌면 축출당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원내에 대한 이 욕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기가 원내였더라면 이렇게 대표로서 무력하게 밀려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찌됐건 내년에는 진짜 뭐 누구 말만처럼 진짜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원내 국회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무소속 아니면 저는 신당 창당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뭐 실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쪽에서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유승민 전 대표도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 감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본인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을 거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신당도 저는 현실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국민에서 공천을 준다. 주는 게 낫죠. 이렇게 그리고 선택을 하시는 거네요. 노원병이 이 노원구가 지금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예, 될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해서 예. 줄어들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그 지역구인데 그 김성환 의원이 재선까지 하셨어요 거기서. 그리고 노원구청장을 3번이나 하셨어요. 예.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게 공천을 주더라도 쉽지 않은 데거든요. 굳이 국민의힘 손으로 오.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공천을 주고 잘해보세요. 뭐 이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윤석 대변인은 공천을 줄 것 같다라고 선택하셨네요.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조건을 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장난을 치지 않는 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천을 줄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애를 태우고 하면 내가 나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그러지 말아라도 될 수 있고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우리 당원이에요. 전직 대표고. 그렇죠. 굳이 공천을 안 주고 그러면서 평지풍파 일으켜서 저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죠. 두 분의 공통점은 평지 풍파가 걱정되니까 줄 수도 있다 이건데 민현주 지원님께도 좀 물어봐야 돼. 이것도 OX 팻말 좀 줘보세요. 민현주 지원님 다 들어보세요. 공천을 국민의힘에서 내년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줄 것 같습니까?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역시- 공천을 준다가 아니라 예.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줄 거다. 어떤 경선에 나갈 수 있는 최소한 기회를. 어떤 기회는 갖는다. 네. 아. 경선에서 이겨야 공천을 받는 거니까요. 예. 경선에서 지면 못 받는데 아까 이제 설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지금 현역으로 꼭 돼야 된다.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는 그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탈당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갔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갈 수 있는 지역에서 3자 구도가 됐을 때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가 가뜩이나 네.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데가 네, 아닌데.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야 그 다음에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무소속 신당 창당으로 해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계산 속에는 어떻게든 여기서 버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정기랑 교수님께 다른 의견이신가요? 같은 저 의견이신가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어떤 의견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들어주시고. 유일하게 X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줄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여기 세 분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를테면 예. 지금 분당갑에 거론되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예. 뭐 김은혜 수석이 분당갑으로 가냐 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러나 예. 전체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공천을 주지 않아 가지고 공천
전체를 흐트러뜨릴 이유는 없어 보여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떨어졌지만 예. 나름대로 공천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되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려고 당원 징계를 했던 겁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아니 이준석열 대통령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피의자하고는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당원 징계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늘 아래 이준석 대표에게 공천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자, 그럼 결국 뭐냐?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아까 그런 얘기를 꺼낸 그래서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이를테면 여권 내의 어떤 찌라시성 정보를 언급하면서 결국은 위기감을 조장하고 또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결국 신당 창당이라든지 무소속 출마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길을 걷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3대 1입니다. 이거 좀 내년 가보면 압니다. 3대 1입니다. 지금 일단 결정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숫자 얘기를 좀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한동훈 장관 얘기도 한 분도 있어요. 두 가지 영상이 좀 묶여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이 지난번에 110에서 이 정도 110개 정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낮을 거다. 100개 정도 될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민주당 계열이 한 180개 정도 할 거다. 범민주당이라 표현한 이유는 민주당 플러스 뭐 민주당이 갈라질지도 모르지만은 예. 뭐 호남 신당이 나올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예. 종국에는 범민주당인 곳들이 180석 정도 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니까 사실 본인의 결심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인사권자의 결심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의 생각이 같아서 이번에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절박하다 싶으면 아마 나오게 되실 거고요. 뭐 뒤에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는 한동훈 장관 얘기가 많이들 하셨으니까 그 맥락인 것 같은데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의석수 전망인데 국민의힘 100석이고 범민주 그러니까 여기 꼭 민주당만 있는 거 아니지만 야당이죠. 전체 범야당으로 보면 180석인데 국민의힘 100석이요? 이거 설주환 변호사 민주당에 계시지만 이거 어떻게 보세요? 100석? 이래서 이준석 대표가 얄미운 거예요. 아, 민주당 얄밉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가장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이번 한 번만 우리 당을 밀어주십시오. 정말 저희 불리합니다. 선거 전날까지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100석을 깔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면 100석을 이건 놓고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예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을 최대한 집중시켜가지고 국민의힘에 어찌 보면 뭐 아직까지는 일단 전 대표니까요.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소속된 뭐 당원이기도 하지만은 이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고 아 정말 얄밉게 잘한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듣고 아 좋아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보더라도 예.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슷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그것이 총선 결과로 그대로 예,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쉽지 않은 선거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180석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설주환 변호사께서 어디 가셔서 누가 물어보면은 민주당은 100석도 어렵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70석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략적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제 사실이 좀 힘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라든지 예. 이런 걸 보면 지금 민주당이 더 좀 혁신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이 아닐까. 예. 그래서 올 가을이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100석이라고 얘기는 못 한다. 말씀 못 드리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백석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이거는 되게 굉장히 이준석 전 대표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전략적이다. 이 얘기가 이준석 대표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 100석 글쎄요. 어떤 걸 근거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본인의 영향력이 당에서 차단된 상태니까 예. 그거 빼면 100석 정도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그 짐작을 본인이 해봅니다. 뭔가 도움을 주면 늘어날 수 있다. 이걸 또 생각한 건가요? 역으로 또 그런 생각까지 가능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하니까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니 민주당에서는 이거 민주당을 겨냥해서 일부러 그런 거다. 여기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본인의 역할을 강조 그런 거다. 어쩌거나 저쩌거나 전략적이다. 이런 평가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좀 다뤄봤습니다.